지난해 전라북도가 맞은 경사 가운데 하나는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였습니다. 고구려 신라와 함께 삼국을 이루고 동아시아의 문명교류의 중심 역할을 했던 백제. 하지만 이런 빛나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패배국이었기에 역사의 긴 수면 아래 잠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백제를 예술로서 돌아보고 재창조하는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년 첫 기획 전시가 한창인 전북 도립미술관. 백제를 예술로서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 각지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이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저희가 백제의 재발견, 그래서 백제라고 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현대미술과 매칭해서 하는 전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백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여전히 백제 지역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들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사 속에 오랫동안 잠들었던 백제. 이러한 백제를 예술로서 새롭게 형상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현대미술 작가는 모두 20명. 작가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백제를 재해석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가 지정이 되어서 그 백제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실제 백제 유적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제권 작가 20여 명이 익산과 공주, 부여를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현대미술로서 재해석해가지고 오늘의 감각으로, 오늘의 사유로 그것을 표현한 전시라고 보겠습니다. 네, 역사와 예술의 결합, 이 참여 작가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아마 작가들이 실제 역사의 무대였던 백제의 중요한 왕궁터, 또 그런 유적에 대한 학자들의 학설을 듣고 토론을 벌이고 또 1박 2일 과정에서 서로 작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마 이 전시 기획에 맞는 작품을 생산해내는 과정, 그 가운데서 이 고민을 하고 작품으로 융의하는 과정에서 이 생동감 있는 결과를 빚어내지 않았는가 싶고 그 점에 대해서 흡족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역사를 과거 역사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걸 재해석해서 다시 생동하는 예술 세계로 그걸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 그 결과가 다른 일반적인 작품 경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미술관에서는 매년 역사와 고리를 지을 수 있는 현대 미술 전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부심인 백제. 특히 익산은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서동과 선화공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곳을 기반으로 무왕은 백제의 기상을 강건히 떨치고자 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새로운 왕국을 계획했고 오랜 전쟁으로 지친 민초들의 마음에 미륵이란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백제인의 아름다운 예술혼도 빛을 발했는데요. 1400년이 흐른 지금도 찬란함을 품고 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익산과 부여, 공주를 답사하며 융성했던 백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생각과 느낌으로 백제를 재해석했는데요. 서용선 작가는 답사하며 떠올린 서사적 상황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백제는 낯선 이름만은 아니었습니다. 백제 역사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백제권 작가를 좀 폭넓게 동참해서 한번 해보자. 물론 이제 전북 전라북도의 이 도내 작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주, 전남, 또 부여, 공주, 대전, 그리고 서울, 또 멀리는 강원도 홍천까지 작가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그 백제의 기반을 두고 살아온 작가들이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과거 역사를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유물처럼 굳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예술적 사유라든지 감각으로 끌어내게 됨으로써 아마 관객과의 그 공감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만 해도 관객이 1,300명 정도가 와서 상당히 그 놀라운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백제 역사 유적들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과 이 작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순화됐다든지요, 또 다른 영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를 통해서 이 그려내는 이러한 그 백제 혼들이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보면서 아마도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겁니다. 직접 유적을 보는 느낌과 백제 정신, 그 혼들을 다시 이렇게 드러내는 이 작품을 보는 느낌들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번 전시회가 이 오시는 분들과 더불어 같이 백제를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차례 답사뿐 아니라 참여 작가들은 학자들의 역사 강의도 들었습니다. 백제를 주제로 토론회 장을 열기도 했는데요. 마음과 정신 속에 남아있는 백제를 문화예술로 재현하기까지 작가들은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백제가 지닌 예술혼과 가치를 작품에 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 가운데 이 백제 예술이라는 것이 나름의도 특징이 있죠. 첫째는 이제 부드럽다든지 또는 이제 백제의 해양 문화와 관련되어져서 그 대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백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의례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인 이러한 것들이 고구려 신라에 비해서 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작가분들이 말이죠, 이 질문 같은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고고학도로서의 생각과 다른 또 다른 이러한 예리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뭐냐면은 그러한 작품 속에 들어져 있는 어떤 혼 같은 거 있죠. 그 속에 있는 백제인들의 정신을 읽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작가 정신 속에서 질문할 때 때로는 조금 곤혹스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백제 문화 중에 우리 전라북도의 그 이제 익산의 이 백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주 부여에 비해서 익산의 백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지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미륵사지라든지 이 동양에서 그 유일한 왕궁이 유적이 그 익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익산의 이런 백제 문화를 재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고, 이러한 작가들을 통해 가지고 재생산되는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익산에 대한 백제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패망국으로 역사 속에 잠들었던 백제는 이렇듯 작가들에 의해 생생히 살아났습니다. 서기문 작가는 작품을 통해 역사의 복원과 부활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는데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백제. 백제의 재발견을 통해 백제의 가치가 재조명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정운학 작가는 시간을 담다란 제목의 설치 미술을 선보였습니다. 땅 아래 묻힌 백제 유물들을 필름에 담아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원형 영상주의에는 마치 우물과 같은 형태를 둬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 있다가 길고 긴 발굴을 통해 세상에 하나 둘 실체를 드러내는 백제. 정운학 작가는 현장 답사 중 유물 발굴 현장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네, 이번 백제 재발견 주제 전시를 통해서 백제 문화를 저희가 이제 답사를 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유적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의 현장에 저희들 답사를 했을 때 땅 안에 묻혀 있는 백제의 그 보물들의 유적들을 어떻게 이제 제 작업에 연관시켜서 보여드릴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잊혀져 가는 백제의 그 아름다운 유적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내는 이런 부분에서 땅속 위에 묻혀 있는 보물들을 발굴하는 그 모습을 현장에 한번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원구 안에 물을 담고 또 필름이라고 하는 것을 빛을 통해서 이제 땅에 투사를 시키면서 바닥면에 필름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고요. 그 의미는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는 백제 그 유적들을 이미지화 시켰던 것이고요. 그 원구 안에는 백제 그 보물들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시에 비해서 이제 그 과거의 역사라든가 유물에 관련된 이런 전시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작가의 주관적인 그 생각들보다는 보편적인 것들과 어떤 관람객들과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냉철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기 창작적인 부분에서 이제 물론 자유를 갖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주제의 어떤 해석들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인경 작가는 10여 점의 조형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끊임없이 흘러가는 형태의 설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백제의 영속성을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돋보이는데요. 다양한 혼합 재료로 독특하면서도 밀도 있는 작품 구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란 나라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온 건 어쩌면 서동과 선화공주 설화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박방영 작가는 그림인 동시에 글자인 상형 문자로 백제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특히 서동과 선화공주 설화를 자신만의 예술성과 창작력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눈길을 끕니다. 이 작품은 서동과 선화공주라고 하는 주제로 작업을 했는데 삼국유사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하여튼 상형 문자로 제가 풀어낸 상형 문자. 상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과 글씨, 그러니까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느끼고 할 수 있게끔 한 것인데 한문으로 써져 있던 한문과 또 그림 이렇게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 얘기는 서동과 선화공주가 그 서동이 무왕인데 그 무왕의 이름이 장이다. 그 어머니는 과부인데 용과 교통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자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고 그걸 가지고 했죠. 저기 목간 같은 경우는 좀 자료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서 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하여튼 뭐 결국엔 인생이 자기 찾기로 한다면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저를 찾아가는 그 과정, 삶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 영혼이 알고 있는 것을 뭐 경험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체험의 과정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저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과정 같아요. 뭐 제 DNA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백제 이 전시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알고 느끼고 아 내가 또 누구구나 이것도 좀 알았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400년) 전 이 땅에서 찬란한 역사를 이어온 백제. 600년 남짓 백제 왕조는 호남을 기반으로 흙에 머물며 풍성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논밭을 일궈 얻은 소산으로 여유로운 세월을 보낸 백제. 그러나 패자이자 패망국이기에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 없이 사라진 백제의 평화로웠던 한때를 작가는 작품에 담고자 했습니다. 백제라는 나라는 이미 뭐 우리 역사에서 아주 가느다란 어떤 기록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의 그 살아왔던 또 그 시대가 느꼈던 혹은 그 산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마음에 대한 혹은 그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 안에도 충분히 백제를 노래했던 그 예찬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근거 자료라든지 또 그것에 어떤 사실에 근거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제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내가 백제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보거나 뭐 고민해 본 적은 사실 없죠. 그런데 작업을 해보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우리 조상 대대로 백제에서 살았구나. 그 백제 땅에서 뭔가 가꾸고 또 그것을 일과감시로 먹고 살았고 많은 그 세대가 흘러서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내 몸 안에도 그런 어떤 DNA가 아직도 생존해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아마 더듬이 같은 그런 감촉으로 백제라는 것을 다시 예측해 가면서 작업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역사 속에 뭐 다시는 뭐 재부활할 수는 없는 게 백제라는 나라인데 그래도 아마 그 작가이니까 그래서 상상 속에서 아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에서 작업을 찾아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제무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또 오랫동안 이어진 전쟁에 지친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서 백제의 마지막 왕도로 삼은 익산.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의 박인현 교수는 왕도의 기능과 기반을 갖춘 익산에 주목했습니다. 무왕의 왕궁을 중심으로 왕실 사찰인 제석사와 너른 평야, 미륵사와 쌍능 그림을 배치했는데요. 고대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모든 조건을 갖춘 익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제가 딱 바라보는 작품의 배경은 우선은 한 가운데 원래 이제 중앙이 황색이잖아요. 왕실을 이제 의미하는. 그래서 용이 또 왕을 상징하고 또 왕관을 두어서 어떤 황실의 그 왕궁의 어떤 중앙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했고요. 그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데 지금은 5층 사탑이 남아있기 때문에 5층 사탑 형태를 앞에 두었고 전면에는 5층 사탑 바라본 시각에서 들녘과 멀리 보이는 무악산 자락을 설정을 했고 그 동쪽에는 이제 파란색으로서 이제 동쪽이 이제 상징하는 게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을 바탕으로 해서 제석사라는 어떤 그런 절의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그 불상을 설정을 하고 번개에 의해서 이제 불타오르는 이제 절터를 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백제 불상 하면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잔잔한 미소,
백제의 미소를 담아보려고 했고요. 이제 서쪽에는 백색으로 해서 무덤을 하나의 사명으로 이루었습니다. 사명으로서 두 개의 형태를 해서 그 사이에 이제 폭포도 하나 설정을 해서 그렇게 좀 형상화했고요. 멀찌감치해서 배 한 척을 띄워가지고 거기가 말하자면 금강, 이 어떤 강의 상징화를 이루었고요. 뒤에 배경에는 속리산을 설정을 했고 미륵사지, 현재 남아있는 파괴된 미륵사지와 뒤에는 서동과 선화공주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담아서 흑색으로 이렇게 작품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소감 어떠신가요?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은 여기 도립미술관 측에서 기획을 아주 세밀하게 잘 짜가지고 답사와 특강을 적절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우리 문화유적, 백제의 문화유적을 답사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같이 여러 다양한 그 장르의 작가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움직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이런 어떤 그 백제라는 주제 타이틀을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그 이 백제라는 어떤 구성적인 어떤 그 요소에 맞춰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이 지역이 아닌 분들도 백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안에서 활동하는 박경식 작가. 나무를 다루는 작가답게 해상무역의 왕국 백제를 세수 없이 많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고래로 형상화했습니다. 해상왕국을 꿈꿨던 백제. 언젠가는 그 꿈이 다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작가의 염원이 작품에 깃들었습니다. 과거에 백제가 있듯이 오늘의 백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살아있는 백제. 또 우리가 백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바닥에 깔려있는 과거의 백제인들이 느꼈던 자긍심이 그대로 호남 지역의 도민으로서의 자긍심하고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펼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우리 문화가 우선 가까이 있는 아시아를 향해서 그리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고 그런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익선에 있는 백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백제 무왕이 꿈꾸었던 또 하나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백제 사비시대 성왕 이후에 굉장히 백제가 그 혼란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메시지를 창출하고 또 백제의 이런 온 백성들을 하나로 묶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게 미륵사 창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륵사 창건이라고 오늘날로 보면 소통과 화합의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게 바로 백제 정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백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교훈을 삼고 그러한 것들을 일반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문화와 섬세한 예술혼을 지닌 백제. 비록 역사에서는 사라졌지만 각양각색,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살아있는 백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백제와 관련된 전설과 설화 그리고 다양한 역사 유적을 작가의 시선과 생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이번 특별전은 백제의 가치와 문화를 재발견할 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독특한 생각이 빛을 발하는 전시입니다.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고
또 우리 지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백제. 잊혀져간 백제의 이야기와 역사를 이곳에서 새롭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